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요즘 막 그런 타로 심리 상담사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사주 명리학 공부할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열심히 듣다가 이제 그 이후로 또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 거기에 또 사주 적성 뭐 사주 적성 상담사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고 했는데 어제 며칠 전에 그거 들어가서 온라인을 했는데 그때랑 하면서 너무 그거 한 거예요. 듣는데 다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계속 하면서. 근데 예전에 막 재밌게 듣던 게 이걸 들었는데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제 멘토님 말씀하시는 그거 듣고는 이게 아직도 저한테 남아있어서 이게 자꾸 이쪽으로 관심이 갔었구나. 그렇죠. 근데 좀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. 그때처럼 이걸 막 하는데, 이 사람은 계속 이게 한 얘기하고 이게 그냥,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. 잘. 그래가지고는. 오늘 이제 멘토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. 그렇죠. 사주를 계속 내가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도 요번에 어떻게 생각을 내가 사주 적성이고 제대로 공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내가 막 그걸 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줄게 이랬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멘토님하고 얘기하니까 풀어줄 게 없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풀고 자시고 할 지금 길가 가면 타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그죠? 상가에도 많이 지금 생기는데 굉장히 막 협회도 생기고 좀 네, 많이 생겨요. 그래 왜 많이 생기냐면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깝깝하고 힘들다는 거야. 깝깝하고 힘듦하고 좀 더 뭔가 좀 풀라고 좀 가는데 지금 참 이게 바로 뭐냐면 사주 타로거든요. 명의를 정확하게 보러 가. 그래서 지금 상가 쪽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사주 타로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데 왜 지금 내가 지금 사주를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? 내가 깝깝하니까. 답은 그거예요. 그런데 왜 깝깝한가? 이걸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야. 만약에 지금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, 타로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의 원리를 좀 알고 이렇게 좀 풀어주면요, 상대가 좀 도움이 되죠. 근데 전부 다 몇만 원 받고 이제 풀어주고, 요렇다라고 좀 알려주고 가버는데, 내가 깝깝해서 지금 사주 보러 왔는데, 당신이 왜 깝깝한지 자연의 원리를 정확하게 풀 줄을 알아야 돼. 왜 깝깝하냐면은, 네 말이 맞다고 상대의 주장을 고집을 피우고 상대의 말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잖냐.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말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,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?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,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내가 깝깝해지는 거야.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깝깝하고 힘드나요? 절대 그런 부분은 없죠. 그게 바로 사주예요. 예, 사주를 왜 보러 가는가? 요거 하나하고, 왜 내가 사주를 보는데 내가 깝깝한 이유가 뭘까? 이걸 정확하게 두 개를 풀어주면요, 사주 명리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깝깝하니까 사주 보러 가는 거고, 그러면 사주 보는 사람이 뭘 풀어줘야 돼? 자네 원리로 네가 왜 깝깝한지,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깝깝함을 풀어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원리를 풀어줘야 되는데,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. 내가 고집을 말고 남의 말을 안 들었다.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냐. 사람이 떠나면서 뭐도 떠나요? 경제도 다 떠나요. 내 좋은 환경 다 떠나. 나한테 어떤 사람이 경제를 가져오면 사람이 와서 경제가 가져요. 그죠? 돈이 먼저 오나요? 사람이 와야 사람이 지갑에다 카드에다 돈을 담아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내 주위에 있으면요, 내 경제는 아주 풍성해지게 돼 있죠. 근데 사람이 떠나면서 뭐 떠나냐면은 에너지가 다 떠나버려요. 돈이라는 에너지, 사회 인프라의 에너지, 그 다음 또 좋은 에너지, 신의 에너지, 그쪽에 있는 신들까지 전부 다 떠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으면요,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, 엄청난 에너지 질량이 지금 떠난 거야. 그러면 사람이 떠나면 에너지를 떠나면 내 에너지가 부족하죠. 채울 데가 없으니까.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? 내 영혼이 깝깝해진다. 내 영혼이 깝깝해진 게 어느 정도 70% 딱 크게 달했을 때요,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? 커튼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봐야 돼요. 네. 그러면 옛날에 이랬던 사람들이거든. 내가 낸 데하고 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? 내 말이 맞아. 네 말 틀리지. 하고 상대 말 쳐내고 내 말이 맞다고 상대 주장하면서 어깨 힘이 제대로 들어가다고. 그죠? 네. 명구 백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의 애를 다 쳐내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이 떠나면서 자리에 있는 모든 애를 다 떠났어요. 경제라는 에너지, 신이라는 에너지, 그 다음 환경, 에너지, 인프라, 전부 다 떠나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를 채울 데가 없는데, 내가 에너지를 채울 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랬던 내 자세가 나중에 되면 자기가 쭈그러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? 사주 그 타로 보러 가서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가지고 넓지도 않아요. 어디서 좀이나 이렇게. 저기 있잖아요. 제 요새 힘든데 깝깝한데 왜 깝깝할까요? 요새 주위에 사람도 다 떠나고 없고요. 요즘 돈도 없고요. 직장도 잘 안 구해주고 너무 힘든데요. 옛날 사장이었는데 장사도 문도 닫았고요. 이렇게. 옛날에 이랬거든요. 뭐고 내가 낸데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다는 사람이 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, 그죠?
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아가지고 정확하게 되게 나중에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그 좁은 그 방의 의자에서 되게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사주 타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. 그럼 사주 타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? 네 주위에 에너지가 다 떠났다. 사람이 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지금 깝깝함을 느끼는 거죠. 이게 바로 사주 타로예요. 사주 타로 보러 이런 사람 사주 타로 보러 가대요?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사주 타로 보러 왔습니다. 이런 사람이 있나요? 내 에너지 자체가 니를 뛰어넘기 때문에 절대 내가 다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 에너지가 완전히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져가지고 30분 미만 떨어졌기 때문에 저 사주 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사주 보러 왔어요. 앉아보세요. 딱 큰소 딱 치는 거예요. 옛날에 이런 사람한테 쳐다봤느냐? 사주나 보는 주제에 타로나 보는 주제에 내려갔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지금 깝깝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돌파구 찾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제가 있잖아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요, 이렇게 힘준 사람은요, 어깨 딱 뒤로 제끼잖아요.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놔요. 제자리 정확히 돌리나.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상대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하지 말고 상대하고 잘 소통하고 잘 지내면요, 니한테 주어진 에너지 전부 다 있죠. 사람이 곧 에너지예요. 인간 자체가 뭐냐면 육신이 전부 다 하나님이고 그 안에 내 영혼신이 있고 영혼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냐면 5천년 동안에 전부 다 조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전부 다 너한테 와 있는 거야. 내한테 전부 다 와 있으니까 내가 엄청난 에너지 파워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몇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요, 내 앞에 두 사람만 딱 있잖아요. 그럼 세 사람이잖아요. 그럼 에너지 다운일 일 절대 없어요. 깝깝한 일 절대로 안 생겨. 근데 내가 깝깝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다. 없기 때문에 내가 사주 타로 보러 보는 거야. 이 사주 타로 보는 사람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이거 내가 오늘 멘토가 그걸 설명해 줬는데, 그래서 후천시대의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 홍익사주밖에 없어요. 홍익사주가 바로 뭐냐면 네 거 챙기고 내 거 챙기고 내만 챙기고 열심히 살면요, 절대 이 사주는 안 좋다. 근데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네 앞에 존중하고 네가 소통을 잘하고 있으면요, 너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주가 좋아져요, 안 좋아져요?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란다? 홍익사주란다. 홍익타로라는 말이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재미나게 지내고 즐겁게 소통하고 전부 다 이 사람을 갖다가 용기에 힘을 줄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지내면요,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너는 사주가 좋아지는 거예요. 왜? 사주가 발복을 한다. 사주는 발복을 하는 게 사주예요. 내가 천없는 내가 40대 돼가지고 내가 스타벅스를 갖다 3개를 가진다고 내가 사주에서 타고 나왔어요. 그럼 줄 타고 내려온 거라.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주를 자의 힘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45살에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 내 커피를 갖다 내 3개를 한다 딱 사주를 가지고 왔으면요, 정확하게 바르게 접근하면요, 네가 45세가 되면 정확하게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3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내가 한 43세쯤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남 탓하고 불평뿐만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. 그럼 45세에 내가 사주가 발복을 해야 되는데 사주가 발복을 못해요. 하나님이 발복을 안 시켜버려요. 왜? 네가 남 탓하고 불평뿐만 지대로 왔는데 남 탓하고 불평뿐만한 사람이 만약에 스타벅스 카페를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깨 힘이 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? 또 어깨 힘 딱 들어가면서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깔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힘은 안 주죠, 하나님이. 그래서 사주는 뭐냐면 줄 타고 내려오는 건데 사주는 네가 발복시키냐 못 시키냐. 저 대통령 사주를 타고 났죠. 줄 타고 내려왔죠, 그죠? 네. 근데 네가 살아가는 게 사회활동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그 나이 때 정확하게 발복한 거예요. 그 윤 대통령이 하는 말 있잖아요. 내가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. 그 윤 대통령 주위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그 동기생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나는 천 없어도 생각 못했다. 근데 사주에 되게 태어났거든요. 네가 몇 세 되면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사주에 정확하게 태어났어. 근데 내가 검사장에서 활동할 때 열심히 사회활동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남탓하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나이 때 그 환경에 정확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발복을 시킨 거예요. 그까지가 사주라.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을 펼치는 거에서 내 사주, 내 팔자로 펼치는 거죠.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. 그래서 누구나 다 사주를 받아올 수 있는데 발복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발복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발복을 못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불평불만 많이 하고 남 탓하는 사람, 네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네가 천하 없는 영웅 호골이 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타고나도 절대 자연히 발복을 안 시킨다. 발복을 딱 시켰잖아요. 그럼 그거까지 가서 뭐 스타벅스 3개 했잖아요. 스타벅스 3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? 이제 팔자대로 살아야 돼요. 사주는 끝났어요. 자연이 니한테 줄 수 있는 힘, 자연의 힘을 전부 다 줬기 때문에 다 끝났고, 그러면 하늘이 준 힘을 다 내가 빌려 다 썼으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고 이 스타벅스 3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돼? 사회에 도움되게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, 나중에 되면 사주는 좋게 받아왔는데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내려올 때가 똑같아 있어요.
그러면 출발점은 서로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3개가 출발했는데 출발점은 똑같은데 그죠? 출발점은 다른데 내려오는 건 어떻게 돼? 똑같아요. 왜? 사주가 끝났을 때 나중에 자연이 정확하게 면접을 봤을 때 면접에 합격하지 못하면요. 좀 더 다 사회로 어떻게 제자리를 다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. 조금만 다른 차이점이죠. 시간만 다르지. 여기 바로 사주예요. 되죠? 예,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조금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, 자꾸 제가 좀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항상 나는 저렇게 조금 살고 또 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,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. 살아가는 모습이. 근데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, 근데 결국은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, 제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제가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성공 위치에 다 갔을 때 나도 그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일을 할 때도 자꾸 처음은 그랬거든요. 이게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도 계속 그 삶이 너무 부러우니까 이 일을 해야지 그 삶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우리 가족이 다 안다고 네가 안 될 것 같으면 말았어야지. 가족이 다 안다고 네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. 그때 아니면 네가 아니면 말았어야지. 가족이 뭔데 네가 그렇게 하냐라고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내 삶이 따로 있는데 나는 그들의 삶을 계속 쫓아가려고 했었구나 라는 게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그게 참 인정이 잘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약간씩 한 번씩 나도 저만큼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건데 라는 약간의 조그만 그런 거는 한 번씩 조금씩 막 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인정이라는 부분을 내가 이만큼에 대한 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. 나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량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자꾸 질량도 내가 이만큼 높여가면 나 이만큼까지 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내가 타고난 질량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주어진 거기에 그냥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또 이 공부를 하면서도 또 질량 부분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다름이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자꾸 좀 더 내가 이만큼의 질량을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을 또 냈던. 그렇죠. 그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딱 세 가지를 탐하고 있는 거죠. 세 가지를 욕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질량, 남의 인생, 남의 사주를 정확하게 탐하고 있는 거예요. 요 세 가지 정확하게 봤잖아요. 그죠? 네. 질량, 그 다음에 실력, 질량, 그 다음에 사주. 이건 그 사람이 출타고 내려오는 거예요. 왜? 전전생이 살아갔다는 어떻게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주를 태어날 때 어떤 주소, 어떤 지분이 정확하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만든 거지. 부모 자식 간이든 인연이든. 그죠? 거기서 거기서 출발해가 네가 성장 발전하면 되는 거지. 왜?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.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내 실력을 안 갖추면 내려오는 것은 내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. 저까지 다 내려오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남의 탐할 게 없어요. 그 성경 불교 돈을 탐하면 안 되고 옆집 아줌마를 탐하면 안 되고 저걸 잘 사는 사람 해운대 저 비치 호텔에 산다 해서 저걸 갖다 탐하면 안 돼요.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산다 해서 저 사람은 저부터 출발한 사람이라 사주 줄 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공부시키거든요. 근데 네 공부 실력이 낮으면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도 똑같아요. 근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사는 사람 같다고 엄청나게 건물 좋은 데 산다고 저 벤츠를 갖다 몰면 벤츠를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전부 다 탐하고 있는데 그건 남의 실력, 남의 인생, 남의 사주를 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 왜?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? 불평불만하고 사회를 갖다 제대로 전부 다 탓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내 실력 선전하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. 그럼 너만 좀 손해지. 맞아.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.
그래서 절대 수저도 내려오는 말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마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. 금은보화도 아니고, 그죠? 보석도 아닌 거죠. 뭘 탐하는 거예요? 질량. 남의 인생, 남의 사주를 절대 탐해서는 안 된다. 이 세 가지를 탐하면은 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정확하게 하고, 불평불만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, 사고 나다 보면 저렇게 네 앞에 있는 사유와 남 탓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. 이래서 힘든 거예요, 전부 다. 이 세 박자를 정확하게 다 거치고 있는데 이 자연의 원리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죠. 그래서 이 원리 안다 그러면 누굴 탐하면 돼요. 그럼 옛날에 그 동서들이 뭐 그 다단계 할 때 그걸 내가 탐한 거야. 그거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. 내 신랑도 아니고 내 사주도 아니라.